화창한 어느 봄날 라은경 집사를 처음 만난 곳은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혜인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그 작년 3월에 폐에 물 차서 수술했는데 그때 맥막이랑 폐랑도 붙여놔서 그래서 폐를 좀 일부를 사용을 못해요. 오른쪽은. 그리고 왼쪽은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걷는 것 조금 많이 좀 걸으면 힘들고 추울 때 바람 불 때 이제 막 숨 쉬는 게 일단 나와서 일단 걸을 때는 이제 호흡이 많이 딸리니까 많이 힘들죠. 사실 라은경 집사는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유방암으로 8년째 투병 중인 암 환자입니다. 잘 지냈어? 네. 재밌어 학교? 네. 진짜? 지난주엔 재미없었다 그랬잖아. 지금은 재밌어요. 진짜? 네. 엄마는 그네 타고 갈까? 저요. 너만 타. 엄마는 그냥 앉아있을게. 지난 8년간 반복된 수술과 치료로 떨어져 지내던 시간이 더 많았던 엄마와 딸. 네. 재밌어? 이렇게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도 두 사람에겐 그치, 유치원 선물 그네 타고 같은 처음이네, 특별한 그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어지러울 것 같은데 안 어지러워? 잠시 아픈 것도 있고 딸이 좋아하는 그네를 함께 타보는데요. 되게 잘 움직이네. 속 깊은 혜인이가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엄마 몸 괜찮아? 엄마 힘든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지 지금? 엄마 힘들어서 그냥 가지. 아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일어나요. 너 어디 가서 뭐 사서 먹고 싶지 지금? 엄마 힘들어도 거기 가고 싶지. 엄마와 혜인의 선물 같은 일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펼쳐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게 여기만 쓸 수 있어. 여기만. 계란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라은경 집사가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그러나 엄마 곁엔 늘 딸 혜인이가 함께하는데요. 요즘 들어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혜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엄마 혜인이 있었어? 잘해. 그냥 맨손으로 하면 이거 딱 껍질 까지면서 여기가 또 다요. 껍질이 까지면서 손 또 다니까 찌르니까 또 그게 아프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지켜주셨는데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아빠 교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늘 엄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혜인의 기도로 즐거운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고마워. 그럼 내가 다 먹을게. 그런데 라은경 집사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그냥 다 먹고 싶으면 다 먹게. 딸 앞에서만큼은 여느 평범한 가정에 건강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은 라은경 집사. 결혼 9년 만에 딸을 얻은 기쁨도 잠시, 출산 일주일 만에 받은 유방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수술과 치료에 긴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건 늘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8년간 이어진 독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온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제가 요거를 안 해주면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여기 뭐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나니까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고왔던 아내의 손과 발이 눈에 띄게 붓고 까맣게 변해버린 것이 그저 안쓰러운 남편인데요. 이런 상황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미안함만 커져갑니다. 약을 먹으면 이게 손발이 이제
다 수포가 생겨서 다 헐어요. 손하고 발이. 그래서 각질이 다 벗겨져고 이제 다 갈라지고. 그래서 쓰라려서 유방암 이제 치료받는 중에 폐로 전이돼서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와이프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모유가 안 나왔어요. 전문사는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거기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며칠 하시다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냥 검사 받아본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 3기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유방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충격이 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멍한 느낌. 그리고부터 이제 계속 이제 육아하고 이제 투병 중인 와이프 옆에서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신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씩 밥도 먹기도 하고. 다음 날 검사를 위해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양쪽 수술을 해서 여기 체열이 안 돼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발밖에 체열이 안 되거든요. 암세포 제거 수술로 인해 팔이 아닌 다리에서 체열을 해야 되는 상황. 상황이 어떻든 오늘만큼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부부에게는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잠시 후 긴장되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발 이렇게 벗어보실 수 있죠? 지금 여기는 진물 나거나 이런 건 아니신가요? 진물 나서 지금 이제 벗겨졌고. 그럼 일주일 쉬면서 좀 나아지셨어요? 일주일 쉬면 조금 통증은 덜해요. 여기 겉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거 여기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얘가 조금 좀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약을 바꾸자고 할지. 얘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외모가 확 바뀌고 이러면 얘가 좀 지금도 좀 의기소침하거든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보다 건강하지. 엄마가 오래 옆에 있어줘야죠. 예쁜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지금 나이 8살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픈 엄마라도 머리 빠진 엄마라도 오래 옆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항암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딸 혜인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라은경 집사. 착잡함에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환자분은 처음에는 2012년도에 유방암을 진단받으셨고요. 그때는 수술은 가능하나 선행화학요법을 먼저 하신 상태고, 그렇게 항암제를 받으신 후에 수술을 받으시고 잘 지내시다가 2016년도에 다시 재발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재발할 당시에는 폐와 늑막에 전이가 된 상태로 한 2년 정도 항호르몬제에 잘 효과를 보이시다가 작년에 다시 나빠져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완치하기엔 힘이 드는 상황이시고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애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거는 있었어요. 한쪽 가슴에 죽음이라는 걸 여기다 제가 항상 저장을 해놨었어요. 근데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딱 저한테 현실로 다가왔었어요. 이거 치료 안 돼요. 이거 완치 안 돼요.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명하는 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생명 연장하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생명 연장을 하고 얘는 커야 되고 나는 엄마가 천국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엄마 천국은 되게 좋은데 나는 엄마가 그냥 천국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 양사모님처럼 천국 빨리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그러죠. 엄마도 천국 빨리 안 가고 싶다. 혜인아 너랑 오래오래. 지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술과 독한 치료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결혼 9년 만에 얻은 귀한 딸 혜인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인 딸 혜인이 곁을 하루라도 더 지키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혜인 씨, 오늘은 우리 어디 가기로 했지요? 꽃시장이요. 꽃시장 가기로 했지요? 네. 예쁘게 한번 엄마 해줄게. 오랜만에 꽃시장에 가기로 한 엄마와 혜인이 들뜬 마음으로 외출 준비에 한창인데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도 라은경 집사에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장갑을 끼고 하세요? 아, 제가요, 손이 지금 많이 아파서 머리 묶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고 머리를 묶어야 돼요. 가져왔어? 그거 가지고 갈 거야? 엄마 단추 끼우는 거 힘들어, 알지? 혜인이가 끼워줘. 손의 통증이 심해 단추를 채우는 간단한 일도 혜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해졌는데요. 맨날 엄마가 해줬는데, 그치? 응. 익숙한 듯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돕는 혜인이 덕분에 기분 좋게 무사히 외출 준비를 마칩니다. 되게 빠른데?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난 엄마와 혜인이 이번 주 어떻게 찬양 좀 해보실래요? 엄마 찬양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자. 꽃 사러 가는 거 좋아? 네. 어떤 꽃 좋아해? 신란이랑 유칼립투스랑 하나 꽃은 잘 모르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 주는 그래도 힘든데 힘을 내서 지금 양재동 꽃시장 가고 있어요. 비록 또래 아이들처럼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엄마와 혜인이에게는 그저 즐겁기만 한데요. 오랜만에 두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마음껏 만끽해 봅니다. 언니 뭐 샀어요? 안개꽃이랑 이거 이름 뭐지? 노란색.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아프기 전엔 플로리스트를 꿈꾸기도 했던 라은경 집사. 꽃과 식물을 구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제가 플로리스트가 꿈이었는데 이제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그 꿈을 접고 이제 중간중간 와서 이렇게 꽃을 사요. 그 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땡큐. 나도 무겁지만 힘내. 허리 좀 가봐. 옆으로 가봐. 그날 오후 꽃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혜인이가 뭔가를 하는데요. 끌면서 팩 만드는 중. 팩 왜 하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아파가지고. 라은경 집사의 컨디션이 다시 나빠진 것입니다. 되게 따뜻해요. 좋아요.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지. 혜인이가 해줘서. 혜인 심심하지? 그럼 조금 깨우는데. 혜인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엄마. 하나님. 진짜?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엄마, 아빠. 맨 마지막은 나. 진짜? 응. 왜냐면 응. 난 엄마랑 하나님이랑 아빠랑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대박.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거라 다짐해 봅니다. 잠시 후
낮에 사온 꽃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엄마와 혜인이.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모양인데요. 손이 불편하니까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치. 옛날에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엄마 진짜 끄떡없이 잘 만들었는데, 그치? 엄마가 시키는 거 와서 해 이제. 예전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은 더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혜인이가 내가 혜인이 학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되게 막 힘들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혜인이 학교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게 올해 볼 수 있게 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긴 고난 끝에 알게 된 감사라는 열매. 그리고 딸 혜인을 향한 날마다 더 깊어지는 사랑. 모든 것이 엄마 라은경 집사에겐 소중하기만 합니다. 오래도록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이 순간 엄마와 혜인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거 언제 알았어? 5살인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아프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어떤 거 해줄 때 좋아? 엄마가 안 아팠어요. 혹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 네, 많아요. 맨날이에요. 엄마 아프지 않다. 저 엄마 아프지 않게 매일 기도해. 그날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배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그 마라의 쓴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주여, 주님의 그 큰 뜻과 이 시간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이 가정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며칠 후 주일. 예배 전 찬양 연습에 한창인 라은경 집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빼놓지 않았던 라은경 집사인데요. 그렇기에 성도들도 라은경 집사의 건강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디라도 우리 차 타고 가서라도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치료받으면 훨씬 수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해보는데요. 그건 내 생활 속에서 우리 라 집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혜인이 엄마인데 이렇게 찬양단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교우들에게 도전을 받게 해요. 우리 랑경 집사님 찬양할 때 그 모습이 항상 그 가사가 기도고 간구고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이 라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몸에 대한 치유를 갈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절망보다 소망이 더 깊어집니다. 지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혜인이 기도 제목 뭔지 아냐 그래서 아니요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혜인이가 행복한 8살 보내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죠. 아, 혜인이한테 행복한 8살이 뭘까? 그랬더니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아빠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혜인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자기는 행복한 8살이고 우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슬픈 일 없고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행복한 8살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9살도 행복한 9살도 해주고 싶고 행복한 20살도 해주고 싶고 행복한 30살도 해주고 싶고 유방암으로 8년째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라은경 집사.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딸 혜인이에게 행복한 8살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딸을 위한 엄마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힘이 되어 주세요.